정말 양회 결과는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양회라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가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의 양회라는 것은 물론 전 세계 G2 국가인 중국의 국회가 열렸다는 것도 큰 의미지만, 특히 중국이란 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국가가 어떠한 기저 속에서 국가 경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지는 전 세계 경제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중국의 양회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양회가 열리기 전에 글로벌 리서치 펌들이라든가 세계적인 국제기구들은 저마다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양회가 열리기 전에 양회의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인정받자, 이런 욕심들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직했던 회사들도 바로 그러한 욕심 아래 양회 결과를 어떻게든 먼저 슬쩍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얼마일 것 같습니다, 이거 딱 발표하고, 그리고 실제 중국이 그런 목표치를 딱 발표했을 때 봤지? 하는 그런 것들 좋아하는 편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국제적인 전략 펌이라든가 리서치 펌 또는 세계적인 국제 기구들이 어떻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냐, 양회에서 발표하기도 전에요. 자, 대표적인 방법론이 뭐냐면요, 사실 양회가 열리기 전에 각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양회와 비슷한 형태로 지자체 일종의 양회라고 하는 것을 엽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자체는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목표치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킵시다, 그런 것들을 다 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자체들의, 그건 GDP라고 부르지 않고요, 지자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해서 GRDP라고 부릅니다. 지역의 리저널이 들어가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GRDP를 다 집계를 하고, 그리고 양회가 열리기 전에 그걸 중앙정부에 제출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내년도에 또는 올해부터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출을 하는데요. 바로 양회에서 발표될 경제 성장률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지자체들에서 올해는 어떤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라는 그 정보들, 그걸 잘 모으면 그걸 합계한 게 결국 양회 결과일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지금까지 많이들 그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많은 회사들은 중국의 각 지방정부의 목표치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고요, 그걸 바탕으로 IMF, 월드뱅크, OECD, 그 밖에 민간 경제 컨설팅 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들, KPMG, PwC 이런 데부터 해서 진짜 많은 곳에서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러면 결국 양회에서는 몇 %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겠구나, 바로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해서요,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어땠느냐, 지자체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논의의 결과가 우리의 GRDP 성장률을 7% 수준으로 잡겠다, 7% 이상으로 잡겠다, 다 그런 중론이 있었어요. 중국 경제는 이미 회복세로 견실하게 돌아왔고 코로나19를 완벽하게 극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좀 이따가 내부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목표치를 7% 이상으로 다 지자체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IMF를 비롯해서 많은 국제기구에서 올해는 중국 경제가 7%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점쳤던 데가 많죠. 자,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양회 결과가 충격적이었는데요, 6% 이상만 성장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7% 이상 성장하겠다는데 중앙정부에서 6%만 쓰려는 것도 아니고 6% 이상만 해라,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써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 그 맥락을 일단 몇 가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원천 기술보다 이거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지금 중국 정부의 상황을 아마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아주 특이하게 다음번 국가 리더십이 누가 될지를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은 우리 하방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망받는 관료들, 정치가들을 지자체로 내려보냅니다. 하방, 저 지방 관료로 내려보내요. 내려보내서 그 지방에서 네가 어떤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지, 네가 어떻게 네 능력을 인정받는지 보자 라고 해서 일정 기간 그 지자체를 경영하다가 거기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이거나 능력을 인정받으면 중앙으로 불려드릴 때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가 결정되죠. 얘는 차세대 국가 리더가 될 친구고, 얘는 그냥 중국 관료로 머물 친구고, 얘는 리더감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의 리더십들은 지방에 내가 내려왔었을 때 성과를 어떻게든 보여서 중앙으로 갔었을 때 제2의 시진핑, 제2의 리커창이 돼보자, 이런 청운의 뜻을 뿜은 촉망받는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자신의 견실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자기가 맡은 지자체의 경제 성장률을 최대한 더 많이 달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지자체에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성과를 더 내려고 하고, 기술을 개발을 했다든가 그 지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 육성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싶은 욕심이 많겠죠. 자, 그런데 그동안 그런 욕심들이 과하고 누적되고 그리고 너무 치열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말 그대로 수치 달성형 목표, 그리고 수치만 달성하기 위한 어떤 허례허식들이 많다라는 것이 이번에 만천하에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자체에서는 또 지자체장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7% 이상 경제 성장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시설 투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도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령 내렸던 반도체 육성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육성해보겠습니다. 이 기업 육성할게요. 보조금 주십시오 해서 막 벌렸는데 결과가 실제 반도체 어떻게 났습니까? 어떻게 났나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했던 그 수많은 국영기업에 준하는 회사들이 파산까지도 했어요. 중국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국가가 지원한 회사가 파산을 했다? 이거는 민간회사는 파산할 수 있지만 국가가 하는 것은 공신력이 다른 거거든요. 바로 너무 지나친 지방자치 간의 경쟁, 이것이 불거운 폐해가 이렇게 심화됐구나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지자체 관료들에게 과잉 경쟁하지 마라. 그냥 6%만 해도 니네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물론 그 합의를 받겠죠. 6% 이상 하겠다는 걸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목표를 니네가 제시했던 7% 몇 프로, 그거 달성하려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양회의 목소리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양회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여러 기술들을 보면요, 이것은 단기간의 R&D로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자, 이런 분야들은요, 정말 그야말로 원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원천 기술들을 확보하는 데는 정말 적지 않은 기간들이 소요됩니다. 자, 그런데 원천 기술 이런 걸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게 다 아는 사실인데도 많은 지자체 관료들은 내가 몇 년 안에 그거 확보해서 갖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다? 국가는 재정 지출을 했지만 효과는 발현되지 않으니 이 과정에서 성과 없이 계속 지출만 자꾸 일어나다가 누적 적자가 많이 쌓였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300%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GDP 대비 국가 부채가 300%가 넘어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300% 넘은 이것은 일본의 사례랑 비교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91년도에 일본 버블이 불거지기 직전에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몇 %였냐면 200%가 그때 넘었어요. 국가 부채가 그때 200%가 넘고도 버블이 터졌는데 지금 벌써 300%가 넘었거든요, 중국은.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를 계속했었을 때 2028년인가 하면 한 400% 넘는다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결국 중국이 선택해야 될 건 과잉 부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성과가 없는 지출에 대해서 당연히 필터링을 해야겠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양의 결과는 톤다운 된 것입니다. 자, 원천 기술 확보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하고,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투자, 시설 투자 줄여야 되고, 세 번째, 과잉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전부 블러핑만 생기는, 이걸 막아보겠다라는 게 양회의 이번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